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차량 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04% 증액된 528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하고 주요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17% 증액된 2,013억 3,20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먼저 252조 안전총괄과입니다. 2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800만 원으로 의용 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600만 원, 배수펌프장 가동 용역비 및 하반기 정기요금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난예 경보 시스템 신규 설치 및 교체에 11억 200만 원, 현촌저르지 건식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조 건설도로과입니다. 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5,500만 원입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 개설공사 2차분 공사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신대리 소로 3-39호선과 2-14호선 도시객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각 3억 원과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문교 시도 10호선 간 도로화포장공사는 24년 동사기교 확장공사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전액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화양지구와 현화지구를 연결하는 안중대로 3-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죽백초등학교 인근 대형버스 통행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조 도로관리과입니다. 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800만 원입니다. 노후된 동사기지구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위한 20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행자 난간 높이 기준치 이하 교량의 난간 정비 등에 1억 300만 원, 노후된 보도 정비에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조 교통행정과입니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200만 원입니다. 자체 사업인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 사업을 전체 감액하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동차 무상 점검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보승음, 만오리 등 3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4대 설치에 1억 4천만 원, 38국도를 비롯한 3개 국도 16개 교차로에 직진 신호를 최대한 부여하는 차량 감응 신호 구축 사업에 5억 5,700만 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세계동 법원 사거리 개선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조 대중교통과입니다. 8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38억 7,200만 원입니다. 개선명령 버스의 운행 결손금을 지원하는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주간노선, 시 주간노선의 운영비를 각각 1억 800만 원, 5억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1조, 262쪽입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비를 각각 4억 1,300만 원,
3억 9,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비는 16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금년 4월 종료 예정으로 44억 원을 증액하였고, 용의동 버스 승강장 확충 사업은 작년도 지역 현안 수요 특별 교부서를 교부받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71만 6천 원이 증액된 14억 500만 원입니다. 구내식당 공무직 근로자의 2025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및 법정수당 소급분 지급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7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 8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중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비하여 차고지 앞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한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 5천만 원, 버스 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용 의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전건설교통부 2026년 제1회 추경 경정 예산안 시간인데요. 우리 이재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과별로 제가 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안전건설교통국의 그 중점 현황 사업이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우리 국 좀 자랑 사업이요? 현안 사업. 아, 현안 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저게 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재난 쪽에서는 예, 세교 지하차도 재작년에 좀 심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재난 대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미연에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저희가 이제 교통의 평택시의 가장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업인 이 도로라든지 교통 문제를 다루는 부서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귀담아 들어서 그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는요? 어떤 사업을 제일 중요로 다루고 있어요? 총괄과에서는? 저희는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난이 상시로 이제 지금 뭐 비라든가 이제 눈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뭐 항시 그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지금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빗물바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북천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도심하고 가까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비상 대피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5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묘사시 어떻게 대피하는지 그다음에 또 시설을 뭐를 해야 되는지 추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가 기존에 왔던 그 강수량이라든지 그런 저기에 대비해서 대난 대책을 수립했다면요. 지금 저희 평택시는 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천의 가장 하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대난 대책을 수립하려고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평택호에 수상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들 난리를 치고 뭐 반대 단체에서는 뭐 환경 단체든 뭐 우리 평택시 각 단체에서도 다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우리 평택시 의회에서도 18분의 의원님들이
반대 성명을 3월 12일 날인가 그때 반대 성명을 냈고 했는데 지금 뭐 며칠 전에 간담회 때 제가 잠깐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까 뭐 용역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평택시 입장이 반대라고 하면은 용역 얘기 같은 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용역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를 뭐 도시공사 평택 도시공사에 근무했던 분이 뭐 거기 가서 또 일을 보고 있다는 뭐 그런 뭐 실질적인 확인은 안 했지만은 그런 얘기도 들리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뭐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뭐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이나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평택 시민들이 거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약 한 5천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평택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구 개발이 지금 토지 보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수상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 소관 건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총괄과 왜냐하면 재난 문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난이라고 하면은 물의 재난이 있고 눈의 재난이 있고 가뭄의 재난이 있고 많아요. 그럼 평택구는 거기에 연관이 된다.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총괄과니까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주요 사업 목표가 재재난 등 뭐 하천 정비 사업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 내렸죠. 예, 눈이 좀 뭐 어느 이렇게 정도, 많이 뭐 적정하게 내린 것 같아요. 적정하게 그렇습니다. 내렸고. 눈은 그런데 이제 블랙아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블랙아이스. 예. 블랙아이스가 많아서 제설제를 많이 뿌리긴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는 뭐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뭐 대형 교통사고 뭐 이런 거는 다 차단이 됐고 열심히들 그 주야간 근무를 해주셔서 차단이 됐고 그 도로관리과에서 그거 연막칼슘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운영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까지 하고 있죠. 그 보니까 지금 연막칼슘이 뭐 많이 쌓여져 있는 건지 그 재고량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좀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재고량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적정량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 한 4천 톤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연간 재고량이 4천 톤 정도. 그 염화칼슘의 단가는 연간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됩니까?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가는 예를 들어 한 여름에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2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요. 한 겨울에 쓸 때는 50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단가라는 게 좀 평균적이지는 않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몇 년 정도 이렇게 비축해놔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연도 이상을 두면은 굳게 됩니다. 굳게 되는 거에 따른 작업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지금 말씀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의 그 제설제를 운영을 하는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은 약간 한 굳어간다. 2년 정도가 2년 되면은 정도. 예 굳어갑니다.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도일천에 지금 저기 제방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도일천에 2년 전에 거기 제방뚝이 범람을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제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는 뭐 현장 거기뿐이 아니고 수시로 다 하천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해빙기 안전점검부터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돌고 왔는데 전체를 다 시 전체를 다 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도시공사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방 그 높이를 좀 높이고 폭을 좀 넓히고 그 석축을 좀 지금 쌓고 뭐 이런 저 기능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본국도 그 교각 밑에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물을 이렇게 담수하게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저주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하천변에 콩쿠리로 이렇게 치는 거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치는 거 그런 하천 물을, 바닥에. 바닥에 물을 저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낙차라든지 이런 거에서 낙차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뭐 하천 내에다가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부분이 콩쿠리로 해서 하천을 막아서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가뭄 때 물을 쓰기 위한 그런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게 설치한 건데 그런 거를 제거를 해야 좋은 건지 그냥 둬야 좋은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은 도일천 네, 지방하천인데요. 네. 그저 이거 되고 경기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본국도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신 그 정체되는 구간이라든지 그 하류 쪽에 대한 뭐 개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번 기회에 아마 같이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게 지난 2년 전에도 그렇게 범람을 해서 난리를 쳤는데도 요번에 보니까 그거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고요. 우리가 하천에 사모래가 쌓이면 준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준설 작업하는 이유가 뭐죠? 하천에 있는 물이 원활하게 흘러내려가게끔 준설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가두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중간에 보라 그러지 보. 그걸 보를 설치해서 중간에 물을 막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가뭄 때 또 아니면 농번기철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거기서 뭐 기계로 펌프를 해서 뭐 농지에다 물을 대서 모내기 하고 못 심고 다 했지만은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를 잘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역할이 필요 없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근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안 하고 있다. 보호에 대한 역할. 예, 지금 의원님께서 필요한 말씀하신 건지 안 거에 필요한 대해서는 건지. 지금 저희가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현재 그 하천도 거기서 이제 뭐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하고 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별도로 한번 답변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우리 안전총괄과나 이제 뭐 이제 생태하천과는 우리 뭐 상임위가 일단 아니지만은 좀 국장님이 연대를 해서 우리 상임위 시간에 이런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지금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제거는 못 하는 건지 뭐가 좀 답을 좀 주셨으면 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건설도로과의 그 올해 뭐 추경 예산이 한 10억 되나요? 12억? 이번에 추경에 지금 이제 근데 이게 우리가 평택시가 지금 도로가 막힘 현상이 계속 있고 지금 보면 먼저도 우리 저기 이상철 과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업비를 쪼개 가지고 찔끔찔끔 이렇게 공사를 해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 좀 급한 쪽으로 예산을 몰아줘서 그쪽을 먼저 개통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동서남북 갈라가지고 거기도 눈치 봐야 되고 여기도 눈치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8억이면 다 끝날 걸 가지고 2억씩 4번에 걸쳐서 그거를 추경을 올려서 공사를 마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은 평택시의 전반적인 교통체증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국장님?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가 우선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간선도로 사업비 자체가 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워낙 방대하게 큽니다. 뭐 공사비만 몇백억씩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다 한 번에 딱 돈을 줘서 사업을 마무리하라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할 때 그만의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쫓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마을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은 또 요구하는데 마을 안길에 소방차 하다못해 소방차 들어가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도로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분산 배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사 사업을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도 답답하고 왜 이렇게 공사 기간이 늘어지냐, 왜 이렇게 장기간 가냐, 뭐 이렇게 우리 저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어차피 뭐 예산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내용을 딜레이 되는 내용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 사업이 근데도 시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과감하게 예산팀하고 좀 부딪혀가지고 그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저 과장님들 어깨에 힘 좀 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아까 내가 요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할까요? 도로관리과까지만 내가 할게요. 우리 이제 도로관리과는 내가 의원님 우려되시는 사항들은 좀 수시로 소통해서 다른 부서 업무 일지라도 연관되는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관련한 질문만 좀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길어져요. 일단 꼭 필요한 질문 해주시고 다른 위원이 하신 다음에 네. 교통행정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님. 우리 예산이 좀 적정하게 추경이 좀 세워졌나요, 국장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좀 영 맞지가 않죠. 네, 너무 부족합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어쩌면 어떻습니까?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추경 예산 만족도가 우리 지평부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일단 건설도로과에만 따지고 볼 때 대로 안정대로 3-7호선은 현재 공연 중인 도로입니다. 거기에 도로 확보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돈 가지고는 확장 구간에 대한 시설물만 하수도라든지 이런 그런 부수적인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지 도로 전반에 대한 건들 수 있는 예산은 솔직히 아직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2호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빨리 계속해서 현안지역하고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개통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들어가려면은 거기도 한 100억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올해 요번에 쓴 게 20억이기 때문에 20억씩 쓴다면 5년을 가야 되는 그런 100으로 봤을 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죠?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하는데 사업이 진행이 좀 늦으면 좀 여유가 있는 건가요? 민원은 많더라도 여유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마음적으로 저희들도 현장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답답하죠. 그리고 왜냐면 공사 중인 현장에서 어떤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조마조마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저희들 안타깝게 하는 거죠. 빨리 그 예산이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특히 안전에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늦어질수록 안전 관리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해빙기 맞이해서 안전 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정사지라든가 산사태 위험 지역, 그다음에 이제 얼었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4월 초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놨기 4월 초까지는 예, 예. 집중 안전 점검에 좀 기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추경 예산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서 추경에 600을 세우셨는데 2개 단체 지원비예요. 지금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지금 평택의용소방대하고 송탄의용소방대 남녀 각각 있습니다. 영합대가. 예. 그리고 이제 지대가 한 38개 정도 되고요. 예. 실제로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예산이 워낙 실링제로 이제 본예산 세울 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못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소모품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이런데 소방서하고 이제 같이 협조해가지고 물품 지원도 하고 이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소모품은 특히 좀 만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도로 같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400만 원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거는 100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선 쪼개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천만 원씩 양쪽에. 이거는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금 올해까지는 이 정도 이제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간부분들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연도는 좀 더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허락되면 간식비는 좀 올랐어요? 간식비는 이제 대형 화재 났을 때 쓰던 거라 작년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던 거를 이제 실제로 못 쓰니까 그게 이제 오후에 나거나 그러면 못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사장되는 바람에 이걸 전부 다 소모품으로도 쓸 수 있게 다 돌려놓은 겁니다.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예. 봉사단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은 안 되겠지만 철저하게 좀 잘 챙기셔야 되겠다.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 차량이니 뭐니 다 노후화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잘 해주고 계시는데 특히 이런 소모품 같은 거는 더욱더 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촌 저류지 건식화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쪽인데 용의동 앞에 이제 네. 그 사무소 앞에 있는 저류지인데요. 거기가 이제 상가들이 쭉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여름만 되면은 이제 그 수풀이나 이런 데서 그 저류지 밑에 있는 수풀이나 이런 데서 모기나 이런 해충 그다음에 악취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좀 전부 다 건식화하는 작업을 좀 6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금 6억이면 6억 예산이죠? 예, 성입전으로 세워가지고 행정 절차는 지금 다 끝났고요. 이제 입찰 보고 이제 바로 공사하면 6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또 딴 데 또 있습니까 좀? 지금 이제 현촌 저류지 그 건식화 작업이 필요한 지역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몇 군데 지금 이제 습식화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쪽 고덕 신도시 쪽에는 아직 인계를 아직 안 받았는데 거기도 지금 습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넓은데 그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건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쪽은 또. 우리 자연환경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종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그만 데는 이제 할 수 없는데 고덕 신도시 같은 데는 워낙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리주가 뭐 물을 담는 역할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 관련된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저 설명서 폭염 대비 건설 현장 휴게시설 물품 지원 사업 도비입니다만은 우리 20억 미만 건설사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 전년도 기준으로 해마다 이제 건축허가 나간 거를 봅니다. 저희가 그 건축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20억 위반되는 이제 영세 사업장 이런 데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할 때 그거 맞춰서 내 가지고 예산 지원된 겁니다. 도비로. 건설 현장도 취약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선호 잘 따지셔가지고 별것도 아닙니다. 그늘막이나 휴대용 선풍기, 냉방조끼란 말이죠. 예, 예. 영세한 데는 그것도 어려워서 예. 저희가 직접 지원 해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44페이지에 우리 도로관리과 좀 볼게요.
잠깐 건설도로가 우리 10호선 31페이지 좀 볼게요.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상당히 오래된 현장인데 이제 마무리를 올해 안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이제 여기 동삭 2교 남은 돈으로 이제 지금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5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상 없겠습니까? 예. 이해 추경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개통을 좀 하려고 가급적인 면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예. 분명하게. 그 도로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연 중인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이해 추경 때도 강력하게 사업비를 요구할 겁니다. 거기에 그 교량 때문에 우회시킨 게 있어요. 한 4, 50m. 예. 거기 포장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 교량 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임시 하면서- 포장을 예, 예. 하셔가지고 다니는데 굉장히 그 4, 50m인데 굉장히 어렵게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인도도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좀 임시 포장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44페이지 자전거 도로 우리 칼라 아스코니 그 내용 연수가 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은.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설명서상은 영구입니다. 영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잦은 염화칼슘 살포와 여름의 폭염에 따른 그 수축과 팽창 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곳은 네. 그런 곳은 좀 다르게 공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염화칼슘 뿌리는 옆에다 자전거 도로 이런 거 칼라스콘으로 하면 분명히 10년도 못 쓰는데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공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일반 자전거 도로와 달리.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보도도 같은 성격의 음.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선진지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또 그러니까. 포장도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양생 기간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화가 된 데에서는 빨리 공사해서 빨리 통과를 하다 보니까 가장 최적의 방법은 아스콘과 그다음에 보도블록이거든요. 그걸 병행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곳에 대한 거는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내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생긴다면 무조건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 뭐 좋은 공법이 있겠지만은 초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이게 낫겠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km 하는데 이거 4억씩 들어가고 분명히 안 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저쪽 우리 저 관리과장님 계속 여쭤보지만은 평택호부터 서울까지 개통은 언제 됩니까?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5년도 지난해만 연말에 지금 그렇죠. 한다라고 저희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6월 달까지는 가봐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업무 협조는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시사업은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애쓰셨는데 빵꾸가 났어, 그죠? 빵꾸, 그죠? 이게 왜 그러신 거예요? 안전점검 시기가 미필이 돼서 이것도 사고란 말이죠. 인재야. 이거 완전히 인재야. 생돈 나가는 건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빠쳐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어떤 기간이 되면 또 매년 해야 될 안전 진단 점검을 미필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부서의 이제 과태료 문제 4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것들 현 대의 의회의 예산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아닌 과태료를 예산 편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교량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자전거 도로, 뭐 방음벽 등 여러 가지를 타 부서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변명을 말씀드리자면은 총 197개 중에 134개를 저희가 운영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기 점검이라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전수를 다 하고요. 정기 점검, 그다음에 진단, 그다음 성능 평가 등 총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놓친 거는 정말 변명의 말씀은 없지만 5년에 한 번씩 하는 성능 평가라는 게 2020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지난해 2025년 6월 말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저희가 뭐 놓친 겁니다. 25년 6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25년 6월 말에 최소한 점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경험이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하다 보니까 6개월의 기간이 늘어진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점검, 안전 진단, 성능 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전체 다 5년에 한 번입니까? 정기 점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해야 되고요. 점검이 있고 점검에 따른 진단이 있고 진단 다음엔 성능 평가라는 게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종, 2종, 3종이라는 시설물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 2종은 중요하고 3종은 조금 덜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종과 2종은 반드시 성능 평가를 5년에 한 번을 해야 된다는 게 아까 부연 설명드렸듯이 2020년도에 생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겁니다. 처음 법이 제정되고 하던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첫째 이 업무는 제가 직접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2번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팀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이 건뿐만 아니라 안전 점검에 대한 건 저한테 직접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검 대상이 194개죠. 총 194개입니다. 예, 교량, 지하차도, 옹벽, 터널, 보도육교, 절도사면 뭐 등등 있겠지만은 총 몇 개죠? 미실시된 게? 예, 성능 평가 미실시된 게 6개소고요. 6개. 거기에 6개 중에 진단과 평가 2개를 해가지고 총 7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그 잘못된 거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과거이지만 성수대교 같은 경우 큰 사고거든요. 없으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좀 없도록 국장님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앞으로 저도 작년 12월 16일 날 와서 보고를 받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계속해서 챙겨서 이런 일이 2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다시 이거 끝내고 넘어갑시다. 그 김승겸 의원님 말씀에 이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고민이 돼요. 행정 과오로 일어난 이 행정 과오에 따른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을 무조건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고민인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걸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그 돈이면 다른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다른 사업들의 부족한 부분들에 보태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더 보편적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력 부족으로 된 건지 단순 업무 누락인지 혹은 시스템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부재인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이제 담당자분이 누락을 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어쨌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하지만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놓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트 DB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언제는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알림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어마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파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서서야 될 것 같아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일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구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안전총괄과의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다 해놓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챙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신다 이 얘기인 거죠? 예, 만들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산상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된 거를 팀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유사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업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확산 가능성이 없도록 다른 부서들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좀 하셔갖고 제대로 이게 뭐 특정 부서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직 전반의 관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저희가 이제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불성으로 또 네.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저도 10월달에 보고 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갖다가 그 담당 팀에서 사전에 이제 달달이 그걸 체크를 해서 뭐 시기가 도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한테도 직접 내부 편지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이런 게 도래가 되니까 챙겨라는 식으로 해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놨습니다. 업체에서도 이제 지금 점검 시행하는 그런 업체들에서도 해야 된다고 사전에 미리 알림이 오잖아요. 사실은 안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마저 놓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차후에는 다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이 되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잘 해주셨습니다. 이걸로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우리 보도정비공사 우리 보도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 수시로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여기 객사리 부용산 앞쪽이죠, 여기가요. 올라가는 길.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말고도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본 것만 민원도 많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넣으셨을 거고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아마 다 보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좀 시급한 거부터 선별해서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객사리 역삼마을 들어가는 입구라 해도 여기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문화재 지킴이 쪽에서 많은 그 의견을 받으셨을 거예요. 보도블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진입로에 대해서 좀 역사성을 가지고 좀 뭔가 좀 다르게 좀 포장을 해보자, 이런 거리 조성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이미 설계 끝났겠지만 일반적인 보도가 아닌 좀 색다른 블록으로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구상을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8월 달까지란 말이죠. 여기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오면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로 위에다 더 씌우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장님 뭐 다른 예, 생각?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또 간담회도 별도 실시해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요 내용에 서 깊숙하게 좀 알고 있긴 한데 이제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들다 보면은 좀 늦어질 것도 같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 기간하고 상관없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 게 어떤 건지 해서 기간하고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이 실천하겠습니다. 기간이 제 생각으로는 여긴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파이거나 막 이런 거 이게 좀 약간 훼손이 됐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는 좀 고려해서 이 예산 한도 내에서 뭐 더 추가는 힘들겠지만은 좀 이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상의를 논해서 네. 올해 안에 마치는 거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과장님 지나세요? 생각을 좀 해서 그냥 포장이 아닌 맞는 거기에 거리에 맞는 보도블록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58페이지 교통행정과 무상점검 지원 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지요? 12년도 12년도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 각 그렇죠. 권역별로요 정비 조합이 있습니다. 정비 조합에서 하는 거죠? 예. 북부, 서부, 남부 세 개 권역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이게 장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운동장, 뭐 시청사, 그렇죠. 출장소, 문예관, 이충 레포츠 그런 데서. 이 사업이 괜찮죠? 굉장히 네네. 예, 잘 되고 있는 네 것 어려우신 같은데. 분들 자동차 점검 도와드리는 일이니까요. 예 호응 좋습니다. 처음부터 도비는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12로 맨 처음 지원 자체가 안 됐었던 안 됐다가 거고요. 예. 그 자체로 12로 먼저 시작을 했던 모금해서 거고요. 했다가 예. 12에다가 맞습니다. 도비로 이렇게 그래, 한 거죠. 올해 이제 도비로 좀 도비로 반영됩니다. 한 거죠. 예. 어때요? 성과는 뭐 괜찮죠? 이거는 매년 그 점검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이 좀 꾸준히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잘 이게 지금 이 금액으로 좀 전에는 이 금액이 안 됐었어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예, 있는데. 400만 원부터 네. 시작했다가요. 이제 600만 원까지 올라간 건데요. 네. 권역별로 더 작았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감흥신호 구축 사업 66페이지인데 이거 역시 필요한 구역들이 저희들 다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느껴요. 좌회전 신호 정말 급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 다툼으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좌회전 신호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구축 사업이 이게 더 추가적으로 할 곳이 상당히 많죠, 여기 말고.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선별을 따져서 지금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구역 쪽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루프식이라고 그래서 바닥의 감지 선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한 15개소가 39호선에만 39국도변에만 좀 돼 있었는데요. 그게 고장이 많아서 실제로 운행이 안 되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영상식이라고 그래서 카메라가 인지해서 시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거를 한 7군데는 교체를 하고 신설은 한 9군데 해서 하고 뭐 연차별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적은 예산에 전체 다 각 그 과에서 또 국장님도 늘 회의하시고 연구하시겠지만은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예산이 늦어져서 공기가 길어지더라도 불편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해야 되겠다.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시민분들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은 안전이라든지 불편함에는 또 못 견디시거든요. 그건 최대한 줄여보자, 줄이면서 일을 해보자는 취지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